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기아 타이거즈는 2025 FA 시장에서 중요한 필승조 투수 장현식을 LG 트윈스로 보내게 됐다. 장현식은 52억 원의 전액 보장 계약을 체결하며 이적했다. 그 대신 기아는 장현식의 보상 선수로 강효종을 영입했다. 강효종은 2021년 1차 지명으로 입단한 유망주로 기아는 그를 미래의 선발 투수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장현식의 공백을 채우는 일이 남아있다. 정재훈 투수 코치는 최지민의 반등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김기훈과 유승철 등 1차 지명자들이 제 몫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150km를 넘는 강속구를 던지는 신인 김태형과 양수호가 주목받고 있다.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또 하나의 숙제가 있다. 바로 주전 유격수 박찬호와 외야수 최현준의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두 선수는 2025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기 때문에 기아는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비가 필요하다. 박찬호는 대체 불가의 유격수로 2번의 도루왕과 3할 타율을 기록하며 수비력도 톱클래스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FA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심재학 단장은 벌써부터 장난이 아닌 것 같다며 긴장감을 나타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박찬호와 최현준의 잔류이지만 동시에 대안도 준비해야 한다.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는 김규성, 박민, 김두현, 그리고 2025 신인 엄준현이 활약하며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규성은 하루에 250개의 펑고를 받아 수비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박민은 일본인 인스트럭터에게 최고의 수비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공격력인 타격과 도루에서 보강이 필요하다. 최현준의 경우 올해 타율 3할에는 실패했지만 2할 9푼 1리의 타율과 9홈런 56타점, 75득점, 21도루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내년 시즌에도 주전 외야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한 내년 시즌에는 더욱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외야 자원으로는 나성범, 이우성, 이창진, 박정호, 김호령 등이 있다. 마무리 캠프에서는 김석환, 예진원, 2025 신인 박재형과 박헌이 훈련 중이다. 예진원은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강한 어깨를 가진 박정우와 박재현은 주목받고 있다. 박재현은 파워를 보강하면 오툴 외야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1군 외야수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내년 시즌 누가 대안으로 떠오를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과도한 지출은 없다기야 FA 시장의 과열에도 흔들림 없이 2026 FA 박찬호, 최현준 단연 계약 체결 가능성은 기아 타이거즈는 2025년 FA 시장에서 여전히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자사의 FA 투수 장현식을 놓친 상황에서 보상 선수로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겨냥한 투수 강효종을 선택했다. 과도한 지출을 지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2026년에 FA가 될 외야수 최현준과 내야수 박찬호에게 단연 계약을 제시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겨울 기아는 내부 FA 선수 3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투수 장현식, 임기영, 그리고 내야수 서건창이 FA 자격을 신청한 상태였다. 기아는 먼저 강력한 불펜 자원인 장현식의 잔류에 집중했다. 장현식은 2024 시즌 동안 75경기, 75.1이닝에 출전하며 5승 4패 16홀드, 평균 자책점 3.94를 기록, 핵심 불펜 투수로 활약했다. 하지만 기아를 포함한 여러 구단들이 경쟁을 벌였고 결국 장현식은 LG와 계약을 체결했다. LG가 제시한 4년 총액 52억 원, 계약금 16억 원, 연봉 36억 원, 보장 계약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 기아가 제시한 조건도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다. 장현식을 꼭 지키려 했다면 기아가 더 적극적으로 조건을 높였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기아는 FA 시장의 과열에 휘둘리지 않고 내부에서 설정한 계약 제한을 고수했다. 기아 관계자는 FA 시장의 분위기와 선수 가치를 평가하여 정해놓은 금액이 있으며
과도한 지출 없이 이를 지키려고 한다. 옵션 금액은 협상 상황에 따라 조금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제 기아는 남아있는 내부 FA 자원인 투수 임기영과 내야수 서건창과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 하지만 기아 구단은 협상 테이블을 적극적으로 차려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우선은 FA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아 관계자는 우리 구단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시장 가치를 알아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에 움직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FA 시장에서 큰 지출이 없더라도 기아는 2026년 내부 예비 FA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는 핵심 야수인 외야수 최현준과 내야수 박찬호가 2025 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최현준은 올해 13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2, 128안타, 9홈런, 56타점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또한 최현준은 2024 세계야 구소프트 보련맹 프리미어 12대회 한국 대표팀에도 선발됐다. 박찬호도 올 시즌 134경기에 나서 타율 0.307, 158안타, 5홈런, 61타점으로 활약했다. 두 선수는 모두 팀의 내외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자원들이다. 중간 세대로서 팀의 연결고리 역할도 맡고 있다. 기아 구단도 이들을 절대 놓칠 수 없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게다가 중견수와 유격수는 다른 구단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큰 포지션이다. 결국 FA 시장에 나오기 전에 배파 단연 계약으로 이들을 잡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FA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보면 최근 한화 이글스에 이적한 유격수 심우준이 체결한 4년 50억 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 예상된다. 기아는 포수 김태군을 3년 총액 25억 원 BFR 단연 계약으로 선점한 바 있다. 그 선택은 결국 2024 시즌 우승을 이끈 김태군의 활약으로 좋은 결과를 맞았다. 과연 기아가 최현준과 박찬호에게 매력적인 BFR 단연 계약을 제시할지 여부가 궁금해진다. 우승 프리미엄이냐, 유격수 10홈런이냐. 박찬호, 박성환 대격돌 예고.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꽤 남았지만 벌써부터 분위기는 뜨겁다. 심지어 장외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유격수 박찬호와 박성환이다. 올해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내달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누가 유격수 부문을 차지할지에 대한 논란이 벌써부터 뜨겁다. 두 선수 모두 뛰어난 성과를 올려서 누가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박찬호는 134경기에서 타율 0.307, 5홈런, 61타점, 20도루를 기록했고 박성환은 137경기에서 타율 0.301, 10홈런, 67타점, 13도루를 기록했다. 두 선수 모두 실책은 23개로 동일하다. 타율에서는 박찬호가 조금 앞서고 홈런에서는 박성환이 2배 많다. 타점은 박성환이 우세하지만 도루는 박찬호가 더 많다. 타자 중요한 지표인 OPS는 박성환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인 성적만 놓고 보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해야 할까? 박찬호를 지지하는 쪽은 우승 프리미엄을 내세울 수 있다. 물론 골든글러브는 정규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 성적 위주의 투표지만 비슷한 성적일 경우 팀 성적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팀에 대한 공헌도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박찬호는 톱타자로서 유격수로 좋은 활약을 보이며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의 주역이 되었다. 박성환을 지지하는 쪽은 10홈런의 상징성을 강조할 수 있다. 유격수는 수비에서 많은 체력을 소모하고 민첩성이 중요한 포지션이라 거포가 드물다. 유격수로서 두 자릿수 홈런을 친 것은 5개 차이 이상의 의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또한 박성환은 프리미어 12 국가대표로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역시 가산점이 될 수 있다. 물론 국가대표 경기가 KBO 리그 성적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만약 그 기준을 따진다면 한국 시리즈 우승의 프리미엄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과연 누가 마지막 승자가 될지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이번 골든글러브는 격대급 초접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투표가 곧 시작된다.